일본 후쿠시마 원전 해고염수 방류로 국민들께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계시죠. 관련해서 식약처 대응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실시했습니다. 2022년이에요. 2022 식품 방사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라는 응답자가 95.8%였고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66.1%가 현 수준의 수입 규제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어요. 이게 22년 조사인데요. 그런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이제 현실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23년에는 아마도 더 많은 국민들께서 보다 강화된 규제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 동의하십니까? 네, 국민들의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그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할 건 안 하고 안 할 거는 또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 현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서 요오드 131, 그다음에 세슘 134, 137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오드 131은 방사성 물질의 양이 절반씩 그 반감기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8일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짧죠, 그렇죠?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지금 12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출된 오염수가 제주 앞바다까지 오는데 4, 5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요오드 131은 이미 완전히 사라진 뒤라 검사할 이유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IAEA 오염수 모니터링 항목 핵종 28개 안에 28개 쭉 나열한 거를 보시면은 요오드 131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IAEA가 필수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요오드 129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 정부 검사 항목에서는 빠져 있어요. 요오드 129는 원자력 발전 시에 방출이 되는 물질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능 물질의 존재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여쭤봤더니 이 요오드 131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뭐라고 했냐면 요오드 131과 세슘 134, 137 세 종의 핵종은 한 번의 검사로 세 가지 물질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검사 시간이 짧아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요오드 129는 왜 빠져있냐 그랬더니 생성률이 낮고 검사 시 1, 2주가 소요돼서 오래 걸린다는 거죠. 수산물 검사 시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어요.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판단입니다. 특히 검사 시 1, 2주가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산물에서 요오드 129 검출 여부를 검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반감기가 이 요오드 129는 반감기가 몇 년이냐면요. 1570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오드 129가 소량이지만 해역에 유입돼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오드 129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수치를 알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빠져 있거든요. 관리 대상에서. 국회 입조처에 의뢰를 해가지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서 권고 기준을 정하고 20개 방사성 핵종을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중에서 요오드 129는 반감기가 특히 길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보 발표와 보고서 등을 통해서 요오드 129는 요오드 131과 세슘 등에 비해서 미량의 방사선을 방출하거나 검출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긴 하지만 앞서서 언급했듯이 반감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오염물질로 해역 등에 오랜 기간 잔류할 수 있기 때문에 코덱스 권고 기준 등에 따라서 식약처 고시에 요오드 129를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제출받았던 그 질병청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친 영향 연구 용역 보고서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모니터링 가능 핵종 중 하나로 요오드 129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정부 용역 보고서에서요. 국회 입조처에서 요오드 129 핵종 추가 방안 검토를 제안했고요. 또 정부 보고서에도 요오드 129 모니터링 필요성을 거론을 해놨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전형적인 입장에서 예,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감기가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 방출하는 방사 선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검출 한계가 너무 낮아서 지금 검사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핵종이고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129와 131을 같이 검사하도록 하고 있고 129 자체에 대해서 검사법이 확립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식품에 대한 것입니다. 식품. 네네, 식품. 이 지금 시험 검사법을 확립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